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게 된 DJ 웨스트 영이고요. 두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하자면은 저는 블랙로터스 레코즈라는 힙합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샘플링 프로듀서 그리고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방가르드 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뭐라 진짜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솔직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인디인데 언더인데 너무 유명하셔요.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성실함을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진짜 보고 배울 정말 이제 힙합을 사랑하는 후배들의 거의 길잡이 같은 형님이시죠, 솔직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예, 고마워요. 예. 이제 옆에 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아방형님 옆에서 같이 인디랩하고 언더그라운드 힙합 플레이하고 있는 범수라고 합니다. 예. 범수 씨 플레이하는 영상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예. 인간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음악적으로 이제 좀 취향도 저랑 사실 지역은 좀 반대예요. 좋아하는 지역은 약간 동부, 저는 이제 이름부터 이제 서부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연도도 얼추 맞고 좋아하는 그 시기가 또 깊더라고요. 이게 좀 형님의 좀 영향이 있었나요, 좀? 그럼요. 저는 형님 이제 만난 게 2018년도 쯤에 이제 경리단길 맞죠? 경리단길에 그 엘리 사운드라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뵀었는데 그때 형님이 플레이 하시던 음악에 매료가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집에서 판 한 장씩 모으고 턴도 사고 이제 집에서 플레이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 길잡이네요, 형님이. 그럼요. 그러면 판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젠 뭐 저 같은 경우는 DVS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젠 정말 LP로 트는 DJ들이 국내에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LP로 음악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근데 보통 LP를 만약에 노래 하나를 틀고 싶다 하면은 보통 DVS나 이런 거는 노래 다운받을 때 한 곡에 거의 한 7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럼 LP들은 보통 이제 요새 나온 노래 하나를 틀고 싶다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금액은 궁금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스몰 토크.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긴 하죠. 네. 네, 뭐.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LP를 틀고 싶다 하면은 요즘 가격은 한 3, 4만 원대 이렇게 리테일 가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나 범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힙합 싱글 90년대 거를 찾다 보면은 그게 이제 특히나 언더그라운드 힙합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제작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은 뭐 이렇게 좀 이거 멋진데 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배송비도 비싸니까 거의 5, 6만 원 이상은 봐야죠. 예, 싱글이라도 싱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돈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그때 상황들을 가진다는 그때 녹음 기술이나 어떤 노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녹음 방식, 그때 어떤 했던 그 해보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예.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방가르드 막 선생님은 예. 비트를 만드시잖아요. 또 네네. 오래 만드셨잖아요. 네네. 제가 2002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시간은 좀 됐고요. 근데 한 98년부터 제가 비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뭐 사실은 레코드판 가게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지금 생각하면 막 용산 뭐 이런
좀 지금 어떤 핫플레이스랑은 다른 시장 안에 낙원상가 안에 뭐 이런 식에서 이렇게 흑인 얼굴 그냥 보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 그냥 이게 재즈인지 이게 뭐 락인지 뭐 뭔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샀죠. 그때는 그리고 또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었고요. 뭐 중고 LP 뭐 6,000원, 7,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 비트도 계속 만들다가 이제 2002년에 다른 가수들 뭐 이런 힙합 하는 분들 곡 주고 그러면서 이제 데뷔했고 2005년에 제 솔로 앨범을 그 풀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하나 이제 시작했고요. 예,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정말 너무 좋고요. 저도 그 앨범 내신 거를 들어봤어요. 네네. 그 1, 2, 3, 4번까지 들어봤거든요, 제가. 예, 그 블랙피치 최근에 제가 내고 있는 예. 그 비테이프, 예. 근데 저는 4번이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 예. 진짜 그 어두운데 너무 마냥 어둡지만도 않고 깊어요, 노래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제 그 비트로 스크래치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트에 너무 빠져가지고 계속 연습하는데 와이프가 오빠 언제까지 할 거야? 벌써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거의 반지의 제왕 수준으로 가. 네. 어우, 사람을 계속 빨아들여요, 그 비트가. 예. 와. 뭐 그런 얘기를 약간만 더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행복을 강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서 즐겁고 마음 편하고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감정이란 게 좀 고독함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제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걸 굳이 뭐 내가 이거 듣는 사람들을 꼭 뭐 행복하게 하고 싶고 그런 거보다 오히려 나누고 싶은 거. 그래서 약간 제 비트들이나 뭐 디자잉도 그렇지만 조금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아니면 왜 굳이 어두운 면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좀 또 기분 좋은 날은 기분 좋은 음악도 나올 수 있고 좀 매일 만드니까요. 그 만들고 나서 이 감정을 제가 체크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딱 말씀하신 게 예. 와닿는 게 딱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비트들을 좀 떠올렸거든요. 예. 정말 밝은 것도 있고 예. 행복한 것도 있는데 또 어두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었어요, 노래가. 예.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거를 표현하신 거구나. 예. 그 표현이 된 거구나. 뭔가 책을 읽은 느낌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기장인 거죠. 뭐. 그렇지. 그냥 뭐 수필 같이 이렇게 써가고 메모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예. 특히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막 제가 초기에 샘플링 할 때는 이런 어떤 멋진 라인, 좋은 브레이크 이런 부분을 쫓고 그런 레코드도 사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연주자의 힘 아니면 그 녹음된 공간의 소리들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각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진짜로 예. 저는 그런 즉흥성이 있는 게 되게 힙합의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막 좋은 노래 뽑기 위해서 막 며칠 몇 달 이런 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는 거.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죠. 이치미. 이게 힙합이죠. 맞죠? 맞아요. 꾸미지 예, 않고 맞습니다. 날 것. 예, 한 대로 나온 거고 평소에 얼마나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그거에 나온 거지 이게 막 급하게 뭐 오늘 녹음이 있으니까 어제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힙합은 거짓말하지 않죠. 맞죠. 너무 좋네요. 예. 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범수랑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좋아하는 노래 연도도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좋아하는 지역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서부를 좋아하는데 이제 범수는 동부를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나 뭐 예전 뭐 어차피 예전 아티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이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좀 소개 아닌 소개? 이런 노래도 좋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도 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한번 들어보게요. 저는 사실 뭐 아티스트를 딱 정해서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은데, 그 사실 뭐 비트를 찾아가지고 좀 듣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에릭 셔먼이 만들었던 비트라든지 아니면 저 니기즈가 만들었던 비트라든지 그쪽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에릭 셔먼은 좀 펑키하고 그런 신나는 바이브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나고 약간 좀 세련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니기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수구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힙합이라고 느꼈던 사운드가 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중에 좀 그쪽으로 좀 디깅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 저도 요새 좀 옛날 거 가지고 뭐 저글링이라든지 무언가를 이제 좀 루틴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듣는데 또 듣는 거 이제 누가 불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양반을 이제 그 양반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하면은 동부 출신이네가 좀 많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바이닐을 뭐 모으시거나 이렇게 뭐 소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티스트를 쫓기보다는 이 뭐 연주자라든지 아니면 비트를 만든 사람들이라든지 뭐래요? 그쪽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팔고 여기에서 이런 사운드도 나왔구나, 여기에서 이런 아티스트랑 만나가지고 이런 작업물도 나왔구나 하면서 얻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좋네요. 그 뭐라고 해야지? 좀 찾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노래를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나 좋아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열광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다 들어보고 거기서 추려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렇게 뭐 비트를 만든 사람 아니면 악기의 그 원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원래 소리를 따라간다? 이 방식은 솔직히 지금 처음 생각해봤어요. 되게 좀 뭔가 좀 배운 느낌이라 되게 기분이 좋아요. 힙합이라는 게 또 지역색이 또 은근히 강한 음악이라서 예 그렇죠. 그 동부 서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부 안에서도 뭐 다르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또 그들의 사운드가 모타운 때부터 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굳이 이 아티스트가 뭐 누군지 모르더라도 뭐 디트로이트면은 대충 이런 느낌일까? 그리고 또 발티모어면은 뭐 발티모어 비모 그러면 또 이런 비트가 나오겠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 아방가르드 박 선생님은 네네. 제가 인스타로 좀 염탐 아닌 염탐을 했어요. 네네. 근데 댓글이나 이제 비트 만드는 영상 같은데 댓글을 보면은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뭐 같은 비트메이커 계열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되게 뭐 반응도 뜨겁고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국내 분들은 리플 잘 안 달고요. 아. 그게 대한민국 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 친구들은 그런 데 있어서 되게 다이렉트로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그 친구들한테 뭐 단순히 뭐 불꽃 표시라도 이모지라도 어떤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뮤지션들한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물론 악플, 리플 뭐 다 그게 다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또 그
특히나 제가 재밌게 느끼는 거는 이 콜롬비아, 러시아 뭐 이런 그 좀 아주 부유한 나라는 아닌 그런 곳들에서 힙합을 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SNS를 하면서.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좀 그런 거니까 좀 또 힙합 제가 생각하는 그 막 뭐 갱스타 이런 거보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힙합을 거칠고 약간 할 말은 하고 이런 느낌들이 더 그런 나라일수록 더 서로 이렇게 피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되게 그런 의미에서 SNS를 하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게 사실 한국엔 지금은 좀 깊이 있는 아니면 원래를 따라가는 힙합 뮤지션들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쪽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자연스럽게 그걸 행하고 있고 그게 비주류 문화들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느낌이에요. 자기들 거를 그냥 난 이게 힙합이고 좋으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되게 외롭지가 않아요. 이 지금은. 그러니까 한때는 되게 이게 한국에서 뭐 나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그러게 뭐 되게 그런 건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찾고 있는 판이나 제 비트나 이런 것들 다 유럽, 러시아, 뭐 독일, 뭐 콜롬비아 이런 체코 뭐 다 느껴주고 또 야, 네 비트 우리 사이프 하는데 써도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거 무조건 써. 그런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인들도 힘 좀 내주십시오. 아, 맞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 그럼요.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인스타 동영상 비트 올리는 거는 어떤 과정이냐면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뜨거든요. 비트를 만들면 그래서 그 카세트를 모이면은 그걸 컴퓨터에 다 쏴버리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카세트로 녹음되는 상황을 제가 찍는 거예요. 비트를 만드는 상황을 찍는 게 아니고 딱 녹음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앨범에 들어갈 것을 제 팔로워들은 먼저 한번 느끼는 거죠. 그 녹음되지 않은 공간의 소리들로 그냥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저는 그거가 나름 좀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또 어떤 즐기는 사람들도 이거는 나는 앨범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봤다. 이거 나 나오면은 꼭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좀 뭐 일부러 콘텐츠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번 하고 있습니다. 또 좋아들 하시고 저도 좋아요 그게. 예. 예. 맞죠. 네, 예. 봤는데 전 좋았어요. 그 이제 참이슬 빨간 뚜껑을 자주 드시면서 예, 뭐 어제도 걸쭉히 마셨고. 네. 그 요즘 소주 빨뚜 정도 먹어줘야 소주 좀 먹나 하지. 이거 뭐 가로 세로도 아니고. 맞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거는. 예. 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네. 그러니까 좀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냥 좋았어요. 저는 그게. 네 맞아요. 좀 너무 정제되고 너무 꾸미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또 그걸 또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야가 있는 거고 그쵸. 또 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방금 이제 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를 날 것보다는 꾸며진 걸 선호하는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진짜 정말 언더 중에 언더 그리고 범수도 똑같이 언더 중에 언더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갖고 있잖아요. 벽을 다 안 느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벽 안에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벽이고 이거가 벽이라고 크게 느끼고 그것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뿐이지 사실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다 어떠한 그런 힘듦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그런 부분들이라서
있어서 예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예. 또 어떤 자기를 더 강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그게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보아왔고 멋있다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아방 형님하고 김익수 형님하고 이제 엘리 사운드에서 그 보여주셨던 그때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형님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옆에서 뭐 많이는 찾아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을 먹고서 진짜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큰 힘이 돼요. 이제 한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느꼈던 부분에 저희가 멋있고 저희가 힙합이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모습이 진짜 저는 그걸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렇게 범수 같은 친구가 있음으로써 저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농도가 짙게.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따뜻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게 힙합이죠. 예. 그러면은 그 좀 두 분의 이제 플레이나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서 뵐 수가 있을까요? 그 공연하는 거를. 내가 먼저. 네. 저는 지금 명동에 있는 저기 루프 서울이라고 이곳에서 일요일마다 9시에서 11시까지 힙합을 플레이하고 있고요. 너무 고맙게도 거기 사장분들이 또 힙합을 좋아하셔가지고 뭐 오빠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한 몇 개월 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좋냐면 예.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일단 이 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힙합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제가 저건 누구건 아무튼 하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되게 좋고 또 거기 있는 또 외국인들 비율이 많아서 또 그 즐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힙합을 예전 힙합들 올드스쿨이나 어떤 좀 골든에라 진한 것들. 예, 그래서 그거 좋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비슬라 FM이라고 라디오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주 수요일마다 1시간 하고 또 게스트 불러서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2시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범수도 그거를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 고맙게도 그리고 또 뭐 이제 여기저기 뭐 이제 파티를 하는 곳에서 게스트 불러주면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가리지 않고 다 하는 편입니다. 예. 뭐 범수도. 예,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죠. 사실 불러만 주신다면, 맞아요. 예, 저희 음악을 찾아주시고 불러만 주신다면은 예, 다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방유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비슬라 FM 이번 달에 이제 또 촬영 있잖아요. 예. 격달에 한 번씩 가서 맞아요. 예,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저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 근데 저도 그걸 느낀 게 이제 클럽 말고 이제 바에서 음악을 한번 튼 적이 있었어요. 해방촌 가가지고 네. 이태원. 근데 그때 그냥 완전 90년대 거 웨스트 코스트로만 틀었어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20대 초반 여성분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때 좀 벅찼어요 좀. 예. 어. 알죠 그 느낌. 예.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같은 하늘 아래 있었구나. 그게 너무 너무 힘이 되죠. 그럼 예. 그게 이제 뮤지션으로서 엄청난 게 다가오고, 네, 그렇죠. 원동력이 되죠, 진짜. 오히려 요즘에 다시 좀 분배 비파 이런 걸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의 영향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스스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파고 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더 또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17년, 18년 이럴 때는 거의 뭐 사장이었어요, 사장. 예, 그래 그때 트랩도 엄청 인기가 있을 때고 또 뭔가 좀 EDM도 많이 부흥될 때라 힙합이 좀 사라졌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젊은 친구들이 또 찾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그 바이닐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그 파이가 좀 많이 넓어진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좋죠. 턴테이블리즘 사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돼도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실. 맞아요. 바이닐 뭐 턴테이블리즘은 아무리 뭐 AI가 음악을 튼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손으로 하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야만 하고 또 연주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죠 힙합 음악도.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옛날 거 다시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좀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고 이제 또 이제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요새 사실 힙합 클럽도 사실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힙합 노래들 나오는 것도 이제 좀 힙합에 다른 뭐 요소들이 가미돼서 나온다든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사운드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솔직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상해요. 저는 그냥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이건 정말 제 진짜 주관적인 제 취향의 노래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데가 많지 않고 저도 이제 음악을 틀지만 음악을 듣고 싶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럴 만한 곳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꼭 뭐 음악을 뭐 집에서 들어도 되지만 그냥 혼자 사람 많은 데가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사람 구경하면서 그냥 음악만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하신 게 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쿠 이런 분들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세대들은 이미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 있고 어떤 되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인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담 없이 뭐 클러빙을 뭐 그런 어떤 막 꾸미고 새끈하게 나오고 그런 거보다 그냥 음악 들으러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아져야 그분들도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몇 번 더 하고 나오는 건데 막상 뭐 잘 보일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고 해가지고 나 주말에 살짝 한 2-3시간 음악 듣고 올게. 근데 음악 들을 곳이 많지가 않으면 그냥 뭐 계속 그 사회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갔는데 이 뭐랄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무슨 힙합 파티를 꾸리려고 하더라도 바이닐로 트는 DJ들이 없을 뿐더러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군 차치하고 그냥 트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뭐 작년에도 그렇고 한 5시간 롱셋을 그냥 해버려요. 그냥 언제 와도 힙합 들을 수 있다. 어느 DJ 보러 가는 개념이 아니고 힙합을 듣고 싶으면 그냥 언제 와도 돼. 11시에 와도 되고 새벽 1시에 와도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예.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힙합이 듣고 싶은 날에는 일요일 오후 9시에 루프스 무조건 오면 됩니다. 예. 뭐 특히 찐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오면은 그냥 뭐 빵빵하게 칵테일 또 잘 만드니까 이렇게 마시면서. 추천 메뉴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추천 메뉴요? 예. 추천 메뉴. 저는 위스키나 데끼를 칵테일은 안 먹어가지고 근데 아주 잘 만든다고 소문은 자자합니다. 예. 선생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거기 가면은 위스키 먹죠. 종류별로. 다음에 저도 한번 가서 같이 한잔 하시죠. 아니 뭐 오늘 와도 좋고 언제든 와요. 너무 좋네요. 예, 범수. 예.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힙합이 변했다고는 뭐 그런 말보다는 그냥 힙합은 항상 유연하게 이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던 힙합은 뭐 90s, 90년대에 나왔던 힙합인데 저희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소비를 하는 힙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힙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소비하는 힙합은 지금 음악이 나오는 힙합인 거예요. 근데 그 힙합을 조금 더 깊게 들을 수만 있다면은 저는 뭐 이게 사실은 힙합을 찾는 사람들의 파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만 있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계속 사람들한테 랩 들려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좋아하는 사운드,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고서 듣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와 블랙로터스를 함께 찾게 된다. 네, 저희와 함께 만나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힙합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눈 건데 힙합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단순히 음악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힙합이 사실 저한테는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힙합 덕분에 저의 지금 친구들 형제들을 만난 거고 또 지금 와이프도 힙합 때문에 만났어요 사실. 그리고 뭐 옷 입는 거, 그렇죠. 말투, 걸음걸이 다 이제 힙합을 좋아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힙합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큰 행운이에요. 진짜 2026년에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어떤 분 먼저 플레이를 보여주시나요? 범수가 네, 먼저. 저희 먼저. 예. 네. 너무 인스타로 너무 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진짜. 예, 범수가 먼저 찢어주고 아. 제가 꼬매주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가 지금 1회인데 정말 언더 중에 언더를 하시는 정말 진짜 힙합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우리 팟캐스트가 앞으로 더 깊은 음악과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해보라고 좀 약간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다. 언더에서 조금씩 떨어질 일은 없다. 이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샤샤 해주시면 저나 범수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죠. 이런 문화를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음악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저런 뭐 그런 컨텐츠들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좀 지속성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기억하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존재하는 거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힘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게 인연이니까 저는 또 마음 맞춰서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저도 앞에서 아버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뭐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파티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나중에 또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SNS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게 다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언제든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또 뭘 할 거고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주시고 저는 블랙로터스 레코즈라는 레이블을 또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카세트, 바이닐, 음원 뭐 여러 가지 티셔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오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주셔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예, 또 조만간 저는 이제 또 2월 중순쯤에 지금 비트 테이프 시리즈 하고 있는 블랙피치라는 시리즈의 5번째가 또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